여러분 안녕하세요. 후수파파입니다. 오늘은 임차인들에게 아주 큰 피해를 야기하는 법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1항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정부가 확정일자 제도를 통해서 임차인 보호에 더욱 일조하려면 확정일자 자동 부여, 수수료 600원 면제 이런 게 시급한 것이 아니라 바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1항 이 조항을 변경할 방법을 찾는 것, 이게 임차인 보호를 위해서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왜 변경해야 한다가 아니라 변경할 방법을 찾는 것이라고 표현했는지는 곧 알게 되실 겁니다. 확정일자 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은 누가 대신 신고를 해주지 않거나 확정일자를 자동으로 해주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바로 확정일자의 전제 조건인 대항력의 발생 시점, 바로 이것 때문에 아무 잘못 없고 모든 걸 확인했고 절차를 다 지킨 선량한 임차인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것, 이게 현 시점에서 확정일자 제도가 갖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이에요. 확정일자 제도는 주택은 1989년부터 상가는 2002년부터 시행됐습니다. 그 전까지는 임차인이 보증금 보호를 받으려면 전세권 설정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죠. 하지만 이 전세권 설정은 임대인의 협조와 서류 제출이 없으면 전혀 불가능하고 절차가 복잡하며 비용 또한 부담스럽습니다. 이 때문에 임차인들이 전세권 설정을 스스로 생략하거나 임대인이 약속했던 서류를 넘겨주지 않고 시간을 질질 끄는 동안 해당 부동산에 압류 또는 근저당이 들어와서 전 재산인 보증금을 날리는 매우 불합리한 상황들이 발생하게 돼요. 이로 인해서 임대인의 서류 협조가 필요 없고 절차가 간단하고 비용 또한 아주 저렴한 확정일자 제도가 만들어진 것이죠. 하지만 이 제도에는 큰 맹점이 하나 존재합니다. 바로 확정일자 보호의 전제 조건인 임차인의 대항력 발생 시점이에요. 대항력과 관련해서 제가 최근에 올렸던 영상들을 보신 분들은 확정일자 제도로 인한 보증금 보호의 전제 조건이 바로 임차인의 대항력과 확정일자로 인해서 발동된다는 것, 그리고 임차인의 대항력은 전입과 점유, 즉 전입신고와 실입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해하셨을 겁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1항이에요. 보통의 임차인은 잔금을 처리하고 입주하면서 전입신고를 하게 됩니다. 이때 임차인의 대항력은 입주하고 전입신고를 한 당일이 아니라 그 2일인 다음날 0시부터 발동되고 그것을 규정한 법조항이 바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1항입니다. 이걸 법에서 이렇게 규정한 것은 이유가 있어요. 선량한 물권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이죠. 주택에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오전에 확인하고 돈을 빌려주면서 안전장치인 근저당권 설정까지 당일에 접수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같은 날 들어와서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이 있었고 그 임차인과 동순이라고 한다면 돈을 빌려준 곳이 은행이건 개인이건 기업이건 간에 근저당권자들은 선의의 피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임차인의 보증금을 아주 간편한 방법으로 보호하는 법, 기존에 없던 이 법을 만들면서 근저당권자들이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아니 업무상 근저당권 설정을 일상처럼 활용하는 은행권의 반발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당시의 법을 이렇게 만들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가 아니라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렇게요. 이게 무슨 문제가 되는지 모르시는 분은 다음의 설명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임차인이 이사할 집을 알아보다가 융자가 전혀 없는 집을 전세로 계약합니다. 입주일인 7월 1일이 되자 등기부 등본을 다시 한번 확인해요. 역시 등기부 등본의 을구가 깨끗한 무융자인 것을 잔금일에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임대인에게 잔금을 지급하면서 입주를 합니다. 당연히 그날 전입신고를 하면서 확정일자도 받죠. 하지만 같은 날 이 집에는 근저당권이 접수됩니다. 집주인이 미리 은행에 대출 신청을 접수했고 대출 실행 날짜를 7월 1일로 조정했어요. 은행은 7월 1일 오전까지 이 집에 아무런 선순위 권리자가 없다는 걸 확인한 후에 대출을 실행하면서 등기소에 근저당권을 접수한 것이죠. 근저당권의 효력은 접수일인 7월 1일부터 발생하고 같은 날 전입신고를 한 임차인의 대항력은 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1항에 의해서 다음 날인 7월 2일 애매하게 0시부터 발생합니다. 이 임차인은 모든 걸 확인하고 법에서 정한 보호 절차를 완료했음에도 결과적으로 무융자가 아니라 융자가 가득 찬 집에 입주한 셈이 되는 거죠. 살던 중 집이 경매에 넘어가면 보증금을 날리게 됩니다.
집이 경매에 넘어가지 않더라도 만기시까지 이 근저당이 말소되지 않으면 보증금도 돌려받지 못하고 이사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죠. 집주인은 돈이 급해서 전세와 함께 대출까지 받았던 것이고, 이런 경우 대부분은 조속히 해결되지 않습니다. 전세에 대출까지 있는 완전한 깡통 전세에 새로 들어올 임차인은 없기 때문에 만기 시 집주인은 당연히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고 임차인은 이사를 나가지도 못하고 오도 가도 못하게 됩니다. 이런 일이 현실에서 발생할 수 있는가? 이론상으로만 존재하는 상황이 아닌가? 안타깝게도 현실에서 발생하고 있는 일이에요. 그것도 종종 발생하죠. 이 임차인은 무엇을 잘못했을까요? 모든 것을 확인했고 법에서 정해놓은 확정일자 보호 절차도 다 따랐습니다. 전 재산이나 마찬가지인 전세금을 날리고 가족들과 길거리에 나앉게 된 이 임차인은 안타깝지만 그냥 재수가 없었을 뿐이에요. 이게 바로 현 임대차 보호법 확정일자 제도의 크나큰 맹점으로 인해 발생하는 일입니다. 말씀드렸듯이 법이 이렇게 만들어진 것은 선의의 근저당권자를 보호하는 선 안에서, 근저당권자의 피해가 없는 선 안에서 임차인을 보호하는 새로운 제도를 만들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1980년대에 말이죠. 그 당시까지만 해도 이렇게 만들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지금은 2021년입니다. 임차인과 근저당권자 양쪽 모두 피해를 보지 않을 방법이 단 한 가지 있어요. 잔금을 지급하는 임차인과 대출을 실행하는 근저당권자를 해당 부동산의 어떤 권리 내역을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으로 설정하는 어떤 제도를 하나 만드는 겁니다. 당일에 실시간으로 자신의 권리를 업로드하고 하루 뒤가 아닌 당일 바로 그 시간에 업로드된 서로의 권리를 실시간 확인하면서 잔금을 지급하거나 대출금을 지급할 수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 자신의 권리를 업로드해서 서로가 실시간 확인 가능한 시스템이 만들어지면 됩니다. 물론 제도를 대대적으로 손봐하는 것이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테고 조금은 허황되게 들릴 수도 있겠죠. 하지만 예전에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누군가가 자신의 어떤 권리를 업로드하고 동시에 다른 누군가가 그것을 즉시 확인 가능하면서 실시간 의사결정할 수 있는 시스템은 민간 게임 회사에서도 이미 구현하고 있는 기술이에요. 그것도 수만 명이 동시에 실시간으로 할 수 있죠. 시간과 자금과 의지가 있다면 2021년인 현재에는 분명히 만들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제도와 시스템은 공인된 곳에서 관리해야 하고 그 자금을 내는 곳은 국가가 되어야겠죠. 그 의지도 국가가 가져야 합니다. 민간이 그런 걸 만들 수는 없잖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확정일자 제도에서의 가장 큰 문제점은 확정일자를 누가 대신 받아주지 않거나 자동으로 받아주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가 아닙니다. 바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1항 때문에 발생합니다. 정부가 임차인들을 진정으로 위한다면 꼭 제가 얘기한 이런 방법이 아니더라도 현재의 기술과 새로운 시스템을 적용해서 몇십 년 동안 방치되었던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1항, 이 조항을 수정할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이게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일이에요. 임차인의 대항력이 당일이 아닌 다음날 0시라는 애매한 시간에 발동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1항, 이것으로 인해서 입주 당일에 안전한 건물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입주한 임차인들이 당일 동시에 들어온 근저당권에 밀려서 전세금을 날리는 상황, 어제 오늘 발생한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임차인 입장에서 이런 상황이 자신의 무지 또는 무언가를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라 이건 제도상 그냥 복불복의 문제고 나는 단지 운이 없는 케이스였다, 이렇게 넘기기에는 그 피해가 너무 큽니다. 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1항, 현재의 기술력과 시스템으로 수정할 방법이 분명히 있을 듯 합니다. 정부가 의지를 갖고 많은 예산을 감내하면서라도 이걸 수정할 방법을 꼭 찾아주셨으면 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